자, 첫 번째 거꾸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산화환원 반응을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산소라는 물질을 기준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복습을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산소 기체와 마그네슘 금속의 반응을 살펴보면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었죠.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했고, 산소의 입장에서는 산소를 잃은 것과 같겠죠. 산소를 잃었다. 그래서 산소를 얻은 것을 산화, 산소를 잃은 것을 환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이온 결합 물질을 전자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기 위해서 위에 있는 전자 배치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마그네슘은 12번이죠. 그래서 마지막 최외곽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어. 산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원자가 전자가 6개씩 있죠. 이 2개가 서로 함께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은 2개를 버리고 산소는 2개씩을 얻으면 되겠죠. 그래서 산소에게 이렇게 2개의 전자를 주면서 서로 안정해지는 방식으로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마그네슘은 이가 양이온이 되고 산소는 이가 음이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간에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죠. 그러면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었고 산소는 전자를 얻은 거죠. 이렇게 금속은 전자를 잃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해서 우리는 산화환원 반응을 확장을 어떻게 시키느냐?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 반응,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 반응이다 라고 오늘부터 이렇게 확장을 한번 시켜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의가 제대로 들어맞는지 2가지 경우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산화 마그네슘처럼 이온 결합 물질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특징적인 게 있다면 이번에는 어디를 봐도 산소가 없어. 산소가 관여하지 않지만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를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해보자 라는 거야. 자, 나트륨은 11번이야. 자, 11번에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씩 채워져 있고, 염소 기체의 Cl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죠. 그러면 2가지가 모두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은 하나를 버리면 되고 염소는 하나를 얻으면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은 1가 양이온, 염화이온은 1가 음이온이 되면서 이렇게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산화되었니? 라고 물으면 누가 전자를 잃었는지 찾으면 되겠죠. 전자를 잃은 것은 나트륨, 전자를 잃었어. 반면에 전자를 얻은 것은 염소 기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트륨이 산화되었고 염소 기체가 환원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산화 환원된 것을 전자의 개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온 결합이 아닌 공유 결합의 경우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공유 결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전자를 어떻게 공유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3단원에서 루이스 전자 점식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림을 줄게요. 자, 산소는 수소 2개로부터 전자를 하나씩 공유받아. 수소는 하나씩을 공유받아요. 그래서 공유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인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같이 쓰자라고 중앙에 전자가 분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소 쪽으로 치우쳐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잃은 건 누굴까? 그렇지. 전자의 치우침이 없었던 수소에서 전자를 산소 쪽으로 빼앗긴 효과와 같겠죠. 그래서 전자를 잃은 수소가 산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산소는 전자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환원된 것은 산소인 거야.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산화된 것, 환원된 것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수업 시간에 좀 더 다양한 예를 가지고 전자이동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